자, 신체 증상 및 관련 장애로 넘어갈게요. 신체 증상 및 관련 장애의 특징들에 대해서 좀 보고요. 그리고 주요 질환들에 대해서 볼 겁니다. 출제 빈도가 높은 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잘 봐주셔야겠어요. 각각의 특징들, 질환별 특징들, 거기에서만 얘기할 수 있는 일들, 그리고 간호중재들 연결시키셔야 됩니다. 자, 개론으로 넘어가서 정의 한번 볼게요. 자, 신체화란 신체 증상을 통해서 정신적 스트레스를 표현하는 것이다. 자, 무슨 말이에요? 스트레스로 인해서 신체적인 어떤 증상이 나타나. 어떤 기질적인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스트레스로 증상이 나타나. 어떤 사람은 불안, 우울, 짜증 등의 감정 대신에 통증, 마비, 설명되지 않은 피부 발진, 기타 다른 신체 증상을 경험한다. 스트레스로 인해서 불안, 우울, 짜증이 나는 것이 아니라 이에 대한 증상으로 신체적인 반응이 나타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불안, 우울, 외상은 마음에 강력하게 영향을 주고 이는 신체와 정신의 다양한 임상 증상을 초래하는 것. 우린 이걸 신체화라고 얘기할 거예요.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신체적인 증상으로 표현된다. 신체화. 주된 초점은 정서 상태에 따른 신체 증상입니다. 조직 병변이 당연히 없죠. 병태 생리가 뚜렷하게 드러나지 당연히 않겠죠. 신체적인 기질적인 문제가 아니니까. 신체 증상 및 관련 장애의 주요 특징. 명백한 병리적인 소견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체적인 증상이 나타나요. 증상의 발현과 유지, 악화가 정신생물학적 요인과 관련되지 않습니다. 신체적으로 나타난 증상과 아무런 상관이 없어. 증상이나 건강에 관한 지나친 염려가 의식적인 수준에서 이루어지지 않는다. 내가 걱정하려고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도 모르게 걱정을 하고 있는 거죠. 무엇에 대해서? 나의 증상이나 건강에 대해서. 행동 특성, 대부분 한 가지의 특정한 증상만을 호소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복합적인 신체 증상을 호소합니다. 매우 유동적이고 모호해요. 다양하고 연관성이 없고 극적으로 갑자기 나타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의학적인 치료로도 호전되지 않아요. 의학적으로 신체를 치료한다고 해서 되는 문제가 아닌 거죠. 왜? 원인이 여기에 있으니까, 스트레스에 있으니까. 증상에 대한 기질적인 증거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불안, 우울 혹은 불면 등의 여러 신경증적인 증상을 수반하게 되죠. 이러한 대상자는 신체 증상이 심인성이라는 것을 쉽사리 납득하지 못합니다. 내가 지금 정신이 아프다는 거야? 내 정신이 문제라는 거야? 내 정신 때문에 내 몸이 아프다고 지금 설명하는 거야? 난 진짜 아픈데 왜 내가 아프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아? 이렇게 납득할 수가 없어요. 납득하지 못합니다. 치료를 위해서 병원, 약국 등을 전전하게 되고, 아니 내가 치료를 받으러 병원에 갔는데 병원에서 뭘 해줘도 낫지 않아. 여기 돌팔이다 이러면서 여기저기를 다니면서 계속 검진받고 약을 알아보러 다니게 되는 거죠. 종교적인 집회 등에도 장기간 따라다닙니다. 환자 역할을 하여 곤란한 상황에서 벗어나고자 해요. 이 상황에 있으면 내가 스트레스를 너무 받아요. 이 스트레스를 벗어나려면 내가 아프다는 것을 이용하는 겁니다. 정신사회적 스트레스 원과 관련성이 확인되는 경우가 많다. 심박동, 발한, 연동운동, 가벼운 기침, 인후통과 같은 신체 증상에 몰두하게 돼요. 몰두한다. 증상에 몰두한다. 특징들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주요 질환들을 볼게요. 신체 증상장애, 질병 불안장애, 전환장애, 그리고 인위성장애, 허위성장애, 이렇게 네 가지를 살펴볼 겁니다. 이 네 가지 모두 다 중요해요. 모두 다 중요한데 이런 부분 확실하게 기억하셔야 돼요. 중요한 파트예요. 모두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첫 번째는 신체 증상장애입니다. 정신적, 사회적 스트레스 또는 갈등이 여러 가지 만성적이고 복합적인 신체 증상으로 나타나는 장애를 얘기한다.
스트레스, 갈등이 신체 증상으로 표현되더라. 특징, 의사의 진단이나 신체적, 병리적 소견 유무 관계없이, 그러니까 신체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건강에 대해서 과도하게 반응하고 부적응적인 반응을 나타냅니다. 신체적인 원인이 명백하게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신체적인 증상이 지속적으로 나타날 거예요. 기술적인 원인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증상이 나타난다. 통증, 소화기계 증상, 성적 증상, 가성신경계 증상이 조합돼서 나타납니다. 걱정거리가 많아요. 의사를 찾아다니는 닥터 쇼핑의 양상을 나타내게 되고 신체적 증상의 진단을 받기 위해 모든 에너지를 고갈한 다음에야 정신건강의학과를 찾는 경우가 많습니다. 스트레스가 원인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아요. 신체 증상은 책임을 회피하고 타인의 관심을 받기 위한 것으로 개인의 관심, 책임 회피, 금전적인 보상 등의 2차적 이득을 초래합니다. 우리가 1차적 이득, 2차적 이득 얘기를 했어요. 이런 증상으로 인해서 얼마나 얘가 스트레스를 받았으면 몸에 이상이 생겨 라고 하면서 2차적인 이득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이런 2차적 이득은 이러한 상황을 계속적으로 강화시키게 되는 거죠. 진단 기준, 고통스럽거나 일상에 중대한 지장을 일으키는 하나 이상의 신체 증상이 나타난다. 신체 증상과 건강 염려와 관련된 과도한 생각, 느낌, 행동이 다음 중 하나 이상으로 표현해서 나타난다. 증상의 심각성에 대해서 편중되고 지속된 생각. 증상이 아주 사소한 것도 심각하게 생각하고 받아들이고 거기에 몰두하게 되죠. 건강이나 증상에 대한 지속적으로 높은 단계의 불안. 어떠한 하나의 신체적 증상이 지속적으로 나타나지 않더라도 증상이 있는 상태가 지속되게 됩니다. 전형적으로 6개월 이상 나타나요. 경도 단 한 가지, 중등도 2가지, 고도 2가지 이상 만족하고 여러 가지 신체적 증상이 있는 것을 말합니다. 자, 두 번째는요, 질병 불안장애예요. 우리가 한때 이것을 건강 염려증이라고 불렀습니다. 증상이 나타나지 않거나 경한 증상에 대해서 증상이 없고 아주 일반적인 아주 약한 증상에도 불구하고 그냥 나 조금 머리가 지끈지끈 거리는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심각한 병에 걸려 있는 거 아니야? 걸리는 거 아니야? 이렇게 지나치게 몰두하게 됩니다. 건강에 대한 과도한 걱정이 있으나 뚜렷한 신체적 증상이 없는 경우가 많아요. 만약에 건강에 대해서 과도한 걱정이 있으면서 신체적인 증상이 뚜렷하게 있으면 그것은 신체 증상 장애예요. 얘는요, 거의 없거나 아주 조금 있으면서 거기에 대해서 몰두하고 걸리는 거 아니야? 걱정하게 됩니다. 자, 건강에 대한 몰두 기능은 심각하게 손상시키는 포괄적인 불안으로 이어질 거예요. 아니, 내가 큰 질병에 걸린 것 같아. 그렇게 생각한다면 얼마나 또 불안하겠습니까? 불안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 진단 기준, 심각한 질병에 걸려 있거나 걸린 것에 대해 몰두한다. 실질적으로 그렇지 않죠. 신체 증상이 나타나지 않거나 나타난다 하더라도 아주 경한 건강에 대한 높은 수준의 불안이 있습니다. 건강 상태에 대해서 쉽게 경각심을 가지고 지나친 건강 관련 행위 그리고 수능도가 떨어지는 회피 행동을 하게 돼요. 자, 질병에 대한 몰두는 적어도 6개월 이상 그 기간 동안 두려움을 느끼는 구체적인 질병은 변화할 수 있다. 질병에 대해 몰두하는 것이 다른 정신질환, 신체 증상장애, 공황장애, 범불안장애, 신체 이형장애, 강박장애, 신체형 망상장애 등으로 더 잘 설명되지 않는다. 이러한 증상이 아니면서 질병에 몰두하고 있어 라고 한다면 우리는 이것을 뭐라고 한다고요? 질병불안장애라고 한다고요. 자, 진료 추구형 그리고 진료 회피형으로 구분 지을 수 있습니다. 자, 간호중재들을 좀 보셔야겠어요. 간호중재들을 보시면서 근거와 묶어서 기억하셔야 돼요. 사례 속에서 얘기를 할 겁니다. 사례를 딱 보여주면서 얘가 지금 이러한 증상들을 호소하고 있어요.
얘를 봤더니 보건교사가 얘한테 이러한 것들을 해보렴 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문제에서 왜 보건교사는 이러한 증상을 얘기하는 아이에게 이러한 간호중재를 하라고 했을까요? 그 근거를 한번 써보세요. 이렇게 기출이 됐어요. 질병불안장애였거든요. 그에 따른 간호중재, 그에 따른 근거였습니다. 연결시키셔야죠. 자, 초기 간호사정 시 완벽한 신체 사정, 과거 병력, 최근 호소 내용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간호사정은 간호계획의 시작의 근본이 되고 기본이 되게 되겠죠. 그리고 사정할 때 이 사람이 진짜 그 질병이 있는지 없는지, 신체적인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해 내야죠. 환자 입원 시 호소한 각 증상에 대해서 의학적 사정을 주목해야 한다. 실제적인 신체 문제는 당연히 치료되어야 하죠. 환자가 새로운 호소를 할 때마다 적절하다면 의료진에게 의뢰해서 사정할 수 있도록 하자. 모든 신체적 호소가 건강 염려성이라는 가정은 위험하다. 실제로 질병이 있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질병을 호소할 때, 증상을 호소할 때 확인을 해봐야 돼요. 약, 관장 등의 횟수, 다양성, 강도, 빈도를 제한하기 위해서 의료진과 의논한다. 추가 약물을 얻기 위해 환자가 의료진을 조정하려는 것을 막기 위한 팀의 노력이 필요하다. 추가 약물을 얻기 위해서 계속 증상을 호소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의료진을 조정하는 것을 막는 팀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환자가 약이나 치료를 원한다면 증상을 유발한 요인을 확인하고 다른 방법으로 다룰 수 있도록 격려한다. 비화학적이고 비의료적인 방법으로 스트레스 경감을 꾀할 수 있다면 환자는 약물이나 치료를 덜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환자가 이완과 같은 비화학적 방법으로 통증을 완화할 수 있도록 도와주자. 비화학적 통증 경감 방법의 사용은 약물로부터 멀어지고 환자의 통제감을 증가시키는 것에서 초점을 둘 수 있다. 환자가 신체적 호소에 쏟는 시간과 관심을 최소한으로 할 수 있도록 하자. 환자에게 신체적 호소 이외의 것에 대해서 의논하고자 하고 간호사는 환자의 신체적 호소뿐만 아니라 환자 자신에게 관심이 있음을 말한다. 신체적 호소가 급한 것이 아니라면 정기적인 회진 시간에 의사와 말할 것을 설명한다. 이게 포인트예요. 신체적 호소에 쏟는 시간과 관심을 최소화한다. 우리의 대상자가 나의 증상과 질병에 관심을 몰두하고 있으면 도움이 안 되죠. 그래서 스포츠나 취미 활동에 한번 몰두해 보는 것은 어떠니? 스포츠 활동에 참여해 보는 것은 어떠니?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요. 왜? 신체적 호소들이 관심을 얻는 데 유용하지 않으면 환자의 잦은 호소는 줄어들기 때문에 관심을 좀 전환시켜 주라는 거죠. 환자가 대화 내내 자신의 호소만을 일관하면 관심을 철회한다. 철회 이유에 대해서 환자에게 말해줘야 돼요. 안 그럼 무시하는 게 되니까. 후에 다른 주제로 이야기하면 다시 오겠다고 말한다. 환자를 멀리하고자 함이 아닌 신체 호소에 대해서 간호사가 관심을 철회하는 것이다. 계속적으로 관심을 갖게 되면 계속적으로 이것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 아니에요. 계속적으로 여기 관심이 집중되겠죠. 환자에게 명확하게 말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 사람과 신체적 호소에 대해서 말할 수 있도록 특정 시간을 허락해 주는 것. 그 호소에 대해서 표현하도록 해주는 것도 필요합니다. 신체적 호소는 그동안 환자의 1차적 대처 기전에 있었기 때문에 그 불안을 이렇게 해소했기 때문에 완전히 금지시키는 것은 옳지 않다. 금지시키는 것보다는 초기에 이러한 행동을 부분적으로 허용해 주는 것이 덜 위협적이다. 새로운 기술이 발달되기 전에 이러한 환자의 대처 기전이 거부되면 건강염려성 행동이 증가될 것이다. 환자가 지각하는 대로 호소를 인정해주고
이전의 접근 방법을 조사해보자. 일단 인정부터. 신체적 호소에 대해서는 설득하지 않는다. 환자분 정말 질병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요. 하지 말라고요. 설득은 부정적이다. 환자의 호소에 관심을 보이는 것이다. 환자 자신의 감정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피할 수 있다. 환자 감정을 노출하는 질문과 관련해서 최소한의 객관적인 안심을 시킨다. 당신의 검사 결과는 아무런 이상이 없는 걸로 나왔습니다. 아직도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것에 대한 당신의 느낌을 말해볼까요? 현실적인 있는 사실 그대로를 제시하면서 분명히 그 신체적 호소에는 어떤 불안이라던가 스트레스적인 감정이 섞여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이 기저에 깔려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에 대해서 얘기해보고 표현해보도록 하자고요. 이러한 접근은 환자가 자신의 감정을 말하는 과도기가 될 것이다. 먼저 환자의 자아상, 사회적 양상, 분노, 스트레스를 다루는 방법 등을 조심스럽게 사정하도록 한다. 자아상, 사회적 양상 이런 것들이 불안이나 분노나 스트레스나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기도 하잖아요. 영향을 끼치는 하나의 요소들이잖아요. 얘를 다루는 방법들, 이런 스트레스나 불안이나 공포들이 있을 때 이것을 어떻게 해결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봐야겠다. 이게 해결되지 않아서 신체화가 나타나는 것일 수도 있으니까. 자, 이러한 사정은 질병 불안 행동에 대한 기초적인 지식을 제공합니다. 환자의 만족, 불만족, 관계, 고용 등의 자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개방적인 논의는 되게 덜 위협적이면서 환자가 스스로에 대해서 사정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위와 같은 몇 가지 논의와 신뢰관계가 형성된 후 환자와 더 많은 이야기를 직접적으로 나누고 최근 또는 진행되고 있는 특정 스트레스를 생각해 보도록 한다. 스트레스의 원인을 지각하는 것은 환자의 행동의 기초가 되게 되고 다른 사람의 스트레스 지각보다 훨씬 의미가 크다. 환자가 부정의 방어 기전을 사용하면 분명하거나 가능한 스트레스를 지적하도록 한다. 이에 대해 환자에게 피드백을 받도록 합니다. 환자가 부정할 때보다 직접적인 접근을 하면 신뢰관계를 위협하게 되고 분노나 적개심이 생성될 수 있습니다. 점차적으로 환자가 자신의 불안과 신체적 증상의 발병 간의 관계를 확인하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는 점차적으로,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자신의 불안이 이러한 증상을 만들어냈다는 것을 스스로 깨닫도록 해주는 거예요. 무엇이 당신을 더 또는 덜 안전하게 만들었나요? 당신이 증상을 경험할 때 당신 주변에 어떤 일이 있었으며 당신은 무엇 하고 있었나요? 환자가 스트레스와 신체적 문제 간의 관계를 자신만의 속도로 보기 시작한다. 자아 현실은 간호사가 환자의 문제를 이야기해 주는 것보다 훨씬 환자가 수용할 만하다. 스스로 깨닫는 거죠. 환자가 두려움 자체보다는 두려움에 대한 자신의 감정을 이야기할 수 있도록, 감정을 표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정신간호학에 있어서 간호중재의 기본이에요. 신체적 문제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라 두려움에 대한 감정이 초점이다. 스트레스와 인생 사건에 관한 통제 부족에 대해서 환자의 감정을 노출시키도록 한다. 스트레스에 대해서 표현하도록 하고 인생 사건에 대해서 내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내 스스로 통제하지 못하는 사건들이 계속적으로 발생해. 그럼 당연히 스트레스 일어나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표현할 수 있도록 하자고요. 독립적으로 이에 대한 인식하지는 못하나 무기력한 감정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환자에게 상황, 스트레스, 증상 발현에 대한 일기를 쓰도록 한다. 이 일기를 통해서 자기를 바라볼 수 있게끔 하는 기회를 마련해 주는 겁니다. 스트레스와 증상 간의 관계를 확인하는 데 사용할 수 있다. 이러한 반영은 덜 위협적이면서도 보다 정확하다. 간호중재 근거 같이 묶어서 보시고 세 번째 전환장애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수익은 운동이나 감각 기능의 변화뿐만 아니라 환자의 증상과 신경학적 의학 소견이 잘 맞지 않는 경우입니다. 지금 대상자가 눈이 안 보여요. 지금 대상자가
마비가 왔어요. 수의적인 운동에 문제가 생긴 것, 감각 기능에 문제가 생긴 거죠. 근데 눈이 안 보이게끔 하는 신체적인 원인이 하나도 없어. 마비가 생길 수 있는 기질적인 원인이 하나도 없어요. 그럼 뭐가 이런 증상을 만들어낸 거예요? 스트레스가 감각 기능의 변화와 수의적 운동의 변화를 만들어낸 거예요. 얘네의 문제가 있을 때 우리가 전환장애라고 합니다. 스트레스로 인해서 이런 문제가 있을 때 우리는 전환장애라고 한다. 자, 실제 신체적 질병이 없습니다. 무의식적인 정신내적 갈등이 신경계 증상, 즉 감각기관, 수의 운동의 극적인 기능 상실의 주요 증상이 나타나는 것을 말합니다. 증상은요, 서서히 나타나지 않고 갑자기 나타나고요. 심리적 스트레스가 급격하게 심할 때 나타납니다. 억압된 욕구, 감정, 생각에 생기는 정신적인 불안, 감당하기 어려운 정서적인 갈등, 이것들이 제대로 표현되지 않고 신체적 증상으로 상징화돼서 나타나는 겁니다. 가장 많은 것은 운동장애다. 이상운동, 마비, 그리고 감각장애다. 자, 되도록 극적인 증상을 나타내고 갑자기 나타날 거예요. 그리고 이는 여러 이득을 얻게 할 겁니다. 역시 1차적 이득, 2차적 이득이라는 얘기가 나와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거 얘기하는 거 맞습니다. 1차적 이득이란 환자가 자신의 충동을 수행할 수 없기 때문에 극적인 증상으로 불안이 해소되는 것이다. 나의 스트레스가 신체적인 증상으로 나타나면서 일단 불안이 해소됩니다. 자, 2차적 이득. 원하지 않는 상황에 대한 회피, 주위 환경으로부터의 관심과 보호, 사회적인 책임 회피, 자신의 욕구 충족을 위한 타인의 조종 등 이런 2차적인 이득이 있다. 대표적인 예로 고부 갈등 얘기를 많이 하죠.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갈등이 있었어. 이 갈등이 너무너무 심했던 거예요. 그래서 며느리가 마비라는 증상이 옵니다. 병원 가서 검사를 해봤더니 신체적인 문제가 아니야. 그러니까 기질적인 원인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상황에서 극심한 스트레스가 며느리에게서 이런 증상을 나타내게끔 한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주변 사람들이 너 정말 스트레스가 굉장히 심했구나 라고 공감해주면서 같이 만나는 상황을 없애주는 거죠. 그러면 며느리 입장에서 마비를 통해서 이 스트레스가 어느 정도 해소됐어. 1차적 이득이죠. 시어머니를 만나지 않은 상황이 왔어. 2차적 이득인 거예요. 만족한 무관심, 개념 알고 계셔야 돼요. 전환 증상과 그 결과로 인해서 생기는 장애에 대해서 불안이나 걱정을 거의 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내가 원래 손을 되게 잘 쓰는 사람이었어요. 아무 이상도 없었어요. 근데 갑자기 마비가 됐단 말이에요. 그럼 보통의 사람들은 너무너무 걱정이 되죠. 갑자기 내 손이 움직이지가 않아. 계속 내가 평생 이렇게 살면 어떡하지? 무슨 문제야? 무슨 일이야? 그러나 전환장애 대상자들은 전혀 걱정을 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만족한 무관심이라고 얘기를 해요. 기입형으로 쓰실 수도 있고 그리고 서술형으로 서술하실 수도 있으셔야 됩니다. 자, 발병 기간은 대체로 짧은 편으로 갑자기 나타나서 수일 또는 한 달 정도 지속되다가 갑자기 소실됩니다. 갑자기 나타나서 갑자기 없어질 거예요. 진단 기준, 하나 또는 그 이상이 변화된 수의적 운동, 감각 기능의 증상이 있다. 수의적 운동, 감각 기능, 임상소견이 증상과 인정된 신경학적, 의학적 상태의 불일치에 대한 증거를 제공한다. 기질적인 문제가 없다. 정신질환으로 또는 의학적 장애로 다른 문제로 더 잘 설명되지 않는다. 증상이나 결함이 사회적, 직업적 또는 다른 중요한 기능 능력에서 임상적으로 현저한 고통이나 손상을 초래하거나 의학적 평가를 필요로 한다. 이럴 때 전환장애라고 우리가 진단 내릴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요. 인위성 장애, 허위성 장애예요. 인위성이라고 얘기를 하는 걸 보니까 만들어내는구나. 이런 생각이 드시죠? 우리가 지금까지 봤던 그 장애들은 무의식적인 반응이었어요.
무의식적으로 스트레스가 신체적인 반응으로 나타나는 것인데 이 인위성 장애, 허위성 장애는 내 스스로가 이러한 장애, 이런 증상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인위적이거나 과장된 증상을 통해서 보상이나 이득을 얻으려는 의도가 있습니다. 내가 인위적으로 이러한 증상들을 만들어내서 이득을 얻고 싶어. 이득이나 보상을 얻으려고 인위적으로 만들어내는 거야. 그런데 이게 꾀병이랑은 달라요. 꾀병도 내가 어디가 아프다고 일부러 만들어내잖아요. 그런데 달라요. 증상을 의도적으로 통제 가능하다. 의도적으로 만들어낸다니까요. 신체 증상 관련 장애 환자는 자신의 신체적 증상을 의도적으로 통제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무의식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오로지 관심을 받을 목적으로 신체적, 정신적 증상을 의도적으로 만들어냅니다. 포인트 여기 두셔야 돼요. 내가 보상이나 이득을 얻으려고 하는데 이 보상이나 이득이 관심이에요. 타인으로부터 관심 받으려고 내가 증상을 급격하게 만들어내는 것을 말합니다. 자, 뮤하우젠 증후군. 의료인의 관심을 얻기 위해서 또는 희생자를 구하는 영웅되기를 하기 위해서 누군가에게 병이나 상해를 입힐 때 간호사가 일부러 산소호흡기, 대상자의 산소호흡기를 빼놓고 발견한 척하면서 CPR에서 또는 산소호흡기 꽂아주면서 환자를 극적으로 살렸어. 무엇을 받기 위해서요? 관심을 받기 위해서요. 그때 발생하는 것을 뮤하우젠 증후군이라고 얘기해요. 관심을 받기 위해서가 포인트예요. 흔하지 않으나 대부분의 의사, 간호사, 물리치료사, 병원, 자원봉사자와 같은 의료 전문가나 이들과 친숙한 사람들에게서 잘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 꾀병이랑 뭐가 다른가? 꾀병 역시 의도적으로 신체적, 정신적 증상을 만들어내거나 과장합니다. 그로 인해 이의를 회피하거나 범죄 기소를 피하거나 약물을 얻거나 재정적인 보상을 얻을 수가 있어요. 무슨 말이에요? 관심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보상받으려고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관심만 원하는 것과 이런 이득을 얻기 위해서는 다르다라는 의미로 가주셔야 돼요. 꾀병과는 다르다. 꾀병 환자의 증상은 자신이 얻고자 하는 목적을 얻자마자 곧 사라지게 됩니다. 진단 기준 봐주시면 돼요. 허위성 장애,